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사 우쌤입니다. 해당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책 구매자분들을 위한 무료 강의 영상이며 책을 참고하여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읽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점이 생긴다면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당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1과목 수질오염 개론 중 환경공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학의 기초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지 뒤에서 나올 계산 문제들을 보다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기본 단위인 길이와 무게, 온도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오탈자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m 옆에 있는 10의 9제곱m는 앞에 있는 밀리를 나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 n으로 변경해 주시고 우측 참고 부분에 부피 차원의 L3는 3은 위첨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길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길이는 차원으로 했을 때 L이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SI 단위계 기준으로 봤을 때 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SI 단위계인 미터를 보기 전에 접두어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 중에서는 나노, N, 마이크로, 밀리, 센티, 그 다음에 킬로가 있습니다. 이거 5가지 이외에도 접두어가 많이 존재하지만 수질환경 기사에서는 이 5가지만 외워도 충분히 단위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단위 앞에 나노가 붙었다 하면 원래 단위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킬로는 10의 3제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노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기 때문에 10의 9제곱 나노미터라고 놓을 수 있고 이때 마이크로미터로 표시하게 되면 10의 6제곱 마이크로미터, 따라서 밀리미터로 표시하게 되면 10의 3제곱 밀리미터, 그 다음에 킬로로 표현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 킬로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1m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밀리미터로 갔을 때는 10의 3제곱배,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갈 때도 10의 3제곱배, 나노미터 갈 때도 10의 3제곱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관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보다 쉽게 암기가 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피트와 인치 단위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밑줄 쳐놓고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길이를 배웠으니까 다음에 넓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넓이란 길이를 2번 곱한 것으로 L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단면적이라고도 합니다. 단면적, 아이고, 지울게요. 잠시만요. 단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라고 하고 단위는 보통 A를 사용합니다. 자, 넓이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미터, 제곱 혹은 1km 제곱 등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수질환경 기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위는 헥타르라는 단위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1 헥타르란 단위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 헥타르란 단위는 농경지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면적이며 농경지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미터 제곱 단위와 킬로미터 제곱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10의 4제곱 미터 제곱으로 표시하거나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제곱 킬로미터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단위 환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의 4승 미터 제곱을 10의 마이너스 제곱 킬로미터 제곱의 단위로 바꾸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미터 제곱을 킬로미터 제곱으로 바꾸는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의 4제곱 미터 제곱 하고 밑줄을 쫙 긋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 긋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미터 제곱 단위를 킬로미터 제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이용하면 1km는 10의 3제곱미터였습니다. 따라서 이 미터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킬로미터와 미터를 제곱시켜야 되고, 이때 10의 3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10의 6제곱이 되며 미터는 미터 제곱이 됩니다. 또한 1km 중에서 1은 제곱하면 1이 되고 킬로미터는 제곱하면 킬로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단위들을 지워보게 되면 분자와 분모끼리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터 제곱과 미터 제곱이 약분이 되며 10의 4제곱과 10의 6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킬로미터를 제곱시켰기 때문에 킬로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처럼 단위 환산을 마음대로 할 줄 알아야지 뒤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를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넓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넓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는 마찬가지로 길이를 3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L의 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m 3제곱, 그 다음에 1km 3제곱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우유 먹을 때 어떤 단위를 사용하죠? 그렇죠. 리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1리터는 몇 밀리리터일까요? 자, 미리가 붙게 되면 뭐라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기 때문에 리터로 바꾸게 되면 10의 3제곱 밀리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리터는 몇 미터 3제곱일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궁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터 3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연관관계를 보게 되면 1m 3제곱은 10의 3제곱 리터가 되며 이것을 밀리리터로 변경하게 됐을 때는 10의 6제곱 밀리리터가 됩니다. 이 단위 환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쫙 치고 별표 꼭 쳐주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 중에서 cc 단위가 있습니다. 1cc. cc 어디서 많이 봤죠?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우리 맥주집에서 가면 많이 봤죠. 1cc는 보통 이제 맥주를 세거나 할 때, 맥주나 기름 셀 때 cc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1cc는 1ml와 같으며 1ml는 1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습니다. 이 단위 환산도 자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위를 배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무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는 옆에 있는 책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는 차원을 m이라는 단위를 쓰며 SI 단위인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다른 단위를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접두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킬로와 마이크로 차이는 10의 9제곱 차이고 킬로와 미리 차이는 10의 6제곱, 그람과 킬로는 10의 3제곱 차이가 나타나며 여기서 처음 본 톤 단위를 사용할 때, 즉 1톤 트럭은 1000 킬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L파운드는 0.4536kg이다. 그냥 참고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우측에 있는 저자 어드바이스를 보게 되면 수질환경 기사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MKS 혹은 CGS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MKS 단위란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를 표시하며 CGS는 센티미터, 그람, 세크로 통일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뒤에서 앞으로 나올 단위들은 길이와 무게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단위 환산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다음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SI 단위인 켈빈을 기준으로 다른 단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화씨나 랭크 함수도 이때 나오게 되는데 수질환경 기사에서는 보통 켈빈과 도씨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켈빈과 도씨의 관계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1켈빈은 273 플러스 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켈빈이 아니라 이때 나오는 켈빈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
27도씨는 몇 켈빈인가요? 묻게 된다면 273 더하기 27을 하기 때문에 300 켈빈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압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란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압력이랑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아까 넓이 단위를 배웠죠. 이 색종이로 봤을 때 이 단위 면적당 어떤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것인데 이때는 SI 단위인 파스칼 단위와 ATM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자 단위 환산인데 이때 1ATM은 표준 대기압을 나타냅니다. 대기압을 나타내며 이것을 수은주미터로 했을 때는 760, 그 다음에 수주미터로 했을 때는 1332, 그리고 파스칼로 나타냈을 때는 11325 파스칼, 그리고 PSI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4.7 PSI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밑줄 친 단위는 단위 환산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압력과 온도를 배웠어요. 자, 온도와 압력을 생각해보면 이제 부피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어떤 원을 생각해 볼게요. 이 안에 입자들이 막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입자의 활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례 관계가 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반대로 이제 압력이 올라갔을 때 부피의 변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서 마구 누르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압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구체는 점점 쪼그라들겠죠. 그러므로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식으로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m 3제곱인 물질이 27도씨 2atm으로 변하였을 때 부피는 무엇인가? 자, 지금 현재 부피는 지금 0도씨 1기압이었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27도가. 그럼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온도만 봤을 때 부피가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피는 당연히 팽창하게 되겠죠. 따라서 부피 1m 3승을 변환시킬 때는 SI 단위계인 켈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0도씨일 때 켈빈은 273 플러스 0이기 때문에 27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될 온도가 27도씨이기 때문에 이때의 켈빈은 273 플러스 27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분모가 분자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현재 부피보단 커지게 됩니다. 자, 이때 압력 또한 변하게 되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2배 증가하였기 때문에 2배 감소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0도씨 1기압에서 27도씨 2atm으로 변화했을 때는 0.55m 세제곱으로 바뀐다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계속해서 앞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섯 번째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낸 값으로 4도씨의 물의 밀도는 1g/ml 또는 1000kg/m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1g/ml와 10의 3승, 10의 3제곱, kg/m 3제곱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자주 나온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단위는 kg/m 세제곱입니다. 어떤 단위를 변환시킬 거죠? 그렇죠. 1g/ml입니다. 이때는
줄을 쭉 긋습니다.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자, 1g을 kg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1kg은 10의 세제곱 g이 되겠고, 밀리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리터 단위로 변환시키겠습니다. 1리터는 10의 세제곱 밀리리터가 되겠고, 이때 다시 리터를 변환시키게 되면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 단위들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g과 g은 소거되고, 밀리리터와 밀리리터도 소거되고, 리터와 리터가 소거가 됩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게 되면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도 또한 죽게 되죠. 따라서 남는 단위를 보게 되면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1g 퍼 밀리리터는 10의 3승,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비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의 물의 밀도는 1g 퍼 밀리리터, 위에서 배웠죠. 이거와 해당 물질의 밀도의 비를 말하며 단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은의 비중은 약 13.6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밀도로 표시하게 되면 13.6g 퍼 밀리리터다 라고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1g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밀도의 비이기 때문에 밀도로 표시한다면 13.6g 퍼 밀리리터지만 비중으로 표시한다면 13.6이 됩니다. 단위가 없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위인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점성계수는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포이즈 단위를 사용합니다. 포이즈 단위 중요하죠. 포이즈 단위는 CGS 단위로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그러면 다른 단위인 MKS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노트를 필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1포이즈의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그 다음에 세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의 단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g, 그 다음에 센티미터와 세크는 분모로 가겠죠. 센티미터, 그 다음에 세크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바꿀 것은 g을 킬로그램으로, 즉 10의 세제곱 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겠고, 자, 센티미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는 1미터가 되겠죠. 자, 세크는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단위들을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g과 g이 소거되고 센티미터와 센티미터가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단위는 어떤 게 있죠? 보게 되면 먼저 개수 먼저 보게 되면 10의 제곱 나누기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고, 킬로그램이 살아있고 분모에는 미터와 세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표현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거 꼭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달 능력은 속도급의 점성계수를 곱한 것을 표현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덟 번째,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으로 스토크스 단위를 사용한다. 스토크스 단위도 마찬가지로 CGS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